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자 국토교통부는 어제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을 또 내놓게 되었죠. 2023년 핵심 추진 과제를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이죠. 따라서 그린벨트 해제 등 지자체 권한을 확대하고 국가산업단지 등으로 성장 거점을 조성하겠다. 또한 철도, 도로, 지방공항 확충으로 교통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 말 그대로 그린벨트 규제를 풀어준다. 또한 철도, 도로, 지방공항 확충. 말 그대로 부동산 경기,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규제를 풀어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두 번째로 본다면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인데 전매 제한, 실거주, 중도금 대출 제한 등 규제를 정상화시키겠다. 청약, 분양에 관련된 내용을 좀 풀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또한 공공분양주택, 뉴홈 50만호 등 공공주택 100만호를 본격적으로 공급을 개시하겠다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6만 세대가 이제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죠.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는 미분양 물량 해결을 위한 주택시장 안전 대책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면 부동산 연착륙 대책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규제 지역을 폐지하겠다. 강남 3구,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이제 규제가 폐지되었다는 거죠.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역, 규제 지역이란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빼고 모두 이제 폐지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그나마 대출을 받을 때 투기 지역이 아니니까 그나마 대출 받을 때나 또한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또 중과세가 아닌 그런 이제 경우 수가 좀 이제 증가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본다면 전매 제한 완화인데 수도권은 전매 제한이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전매 제한이 완화되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도권 아파트, 서울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전매 기간이 10년이야. 그러면 10년 동안 팔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를 3년으로 줄어들었다. 또 나는 지방광역시 아파트를 샀는데 이거는 전매 제한이 4년짜리야. 근데 이거를 이제 1년만 지나면 이제 팔 수 있게끔 했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분양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분양시장을 좀 풀어주게 됨으로써 돈 많은 사람들은 사라. 이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본다면 실거주 의무 폐지인데 분양가 상한제 폐지 지역 대상으로 이제 실거주 의무 아파트를 이제 분양받고 청약받았다면 그 지역에 실제 거주를 해야 한다. 실거주 의무가 이제 폐지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이제 12억 이상 되는 아파트, 분양 아파트 중도금 대출까지 허용인데 따라서 이제 모든 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이 허용되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또한 9억 원 초과 특별 공급도 폐지한다고 하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처분 조건부로 청약 당첨된 1주택자에 부과되는 기존 주택 처분 의무도 폐지된다고 하죠. 그리고 2023년 핵심 추진 과제 세 번째로 본다면 국민 편의와 미래 산업 기반인 교통 혁신을 실현한다. 즉 GTX-A 시험 운행 및 노선 확충하는 마련하고 속도감 있는 GTX 구축한다는 거죠. 또한 민간 중심 국토교통 산업 활력을 제고하고 안전사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 결국 핵심은 요러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규제 완화로 부동산 경착륙, 즉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막아보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이 지금 내놓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중요한 거는 이러한 대책은 주로 미분양 아파트에 좀 한정된 규제 완화 대책이라고 봐야 되겠죠. 분양가 상한제 일부 폐지하고 전매 제한, 분양권은 내가 분양받았어. 근데 전매 제한 10년이야, 5년이야? 이걸 이제 축소한다는 거 아닙니까? 또한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실거주 의무 이것도 폐지를 하고 중도금 대출도 다시 부활시켜주고 특별공급 아파트도 이제 폐지를 하고 1주택자 청약 규제 완화 등등 해서 어제 발표한 내용의 핵심은 이제 미분양 아파트 해소가 그 목표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미분양 아파트만 규제 완화의 중심에 있고 정작 필요한 구축 아파트, 그래요. 구축 아파트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이러한 특징이 있죠. 예를 들어서 구축 아파트, 즉 오래된 아파트죠. 전세 태거 자금용 대출은 DSR 폐지를 한다. 그래요. 지금 이제 집값이 떨어지고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원인은 세입자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 갈 테니까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축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 다주택이야. 이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집주인들 전세금을 못 돌려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즉 담보대출이 다 막아놨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나간다고 했을 때 돌려줄 전세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한 김에 좀 이렇게 은행에서 아파트를 담보 잡히고 돈을 좀 빌려준다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DSR 적용을 좀 폐지하는 쪽으로 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이제 돈을 받고 나가는 세입자도 돈을 받고 받아야지 나가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는 전세부터 갑자기 전세금이 폭락하니까 깡통 전세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세입자 본인들 입장이라면 이사를 가고 싶어도 이사를 나가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사를 나가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전세 태거 자금 대출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DSR 규제를 좀 풀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 구축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 이거 사고 팔고가 좀 활성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급락하고 있는 이 아파트의 가격 하락을 어느 정도는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도 좀 이렇게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또 그래요. 이러한 다주택자들에 대한 취득세,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는 아마 다음번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거는 뭐냐면 이렇게 정책을 내놔도 이렇게 시행을 해도 아파트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 주택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 그리고 미분양 아파트가 계속 급증한다. 이럴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정부는 이런 부동산 대책을 또 내놓겠죠. 강남 상구, 용산구, 투기지역 해제 및 다주택자 취득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이런 정책을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많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만큼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을 내놔도 뭐니 해도 역시 중요한 건 금리 인하가 중요하다. 즉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어제 발표한 내용의 주택 경기 활성화 대책으로는 집값이 쉽사리 상승으로 전환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를 좀 압축을 해드리면 어제 발표한 자료만 놓고 본다면 결국 분양시장, 청약시장, 또 건설시장, 건설 경기에 다소 미세하지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대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구축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에 대한 영향은 부동산 가격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